어제 청와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빈 반찬이 있었는데 이영애 씨가 초청이 된 것뿐만 아니라 저녁 메뉴를 대장금에 나왔던 메뉴까지 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 만찬을 했는데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과거에 대장금하고 주몽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답니다. 우즈벡에서도.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부터 서남아시아까지 그 유목민 벨트 예. 이쪽에서 우리나라 사극 대장금 주몽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은데 아직까지 중앙아시아에 소선어 가방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대장금도 재방송을 5번이나 할 정도로 네. 아마 지금도 할 가능성이 있고 지구상의 어디에선가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장금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때만 되면 재방송을 하는 건데 네.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제 대장금 음악, 주몽 음악 이런 걸 이제 배경음악으로 깔았고 네. 그리고 대장금에 나왔던 숭채 만두라는 것을 이게 숭채 만두가 우리나라 전통 궁중 음식이 아닌데 근데 대장금에서 소개가 된 거죠. 급중에서 장금이가 밀가루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네. 밀가루 대신에 배추로 그 피를 싼 만두피를 배추로 한 그게 네. 숭채 만두라고 숭채가 배추라는 뜻인데 그게 대장금에서 소개가 됐는데 요번에 청와대에서 그 음식이 나왔고 그러니까 대장금을 계기로 또 하나 우리나라의 전통 궁중 음식이 네. 하나 현대에서 새로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즈벡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내용을 해줬겠죠. 근데 상 변호사님, 이게 재밌는 게 우즈벡에서 대장금 회초리가 유행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이 체벌, 교육 목적의 체벌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을까요?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회초리를 가지고 체벌을 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5차례나 연속으로 재방이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 중에 저렇게 회초리를 쓰는 방법이 소개가 됐었고 또 한 방송인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방송인이 우리나라 방송에 나와서 회초리가 유행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대장금의 인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단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회초리가 유행을 했다고 하면. 근데 이영애 씨가 지금 이영애 씨가 좀 대단한 게 꼭 그런 곳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지진 났지 않습니까? 이란에서도 엄청나 지금 시청률 90%래요. 이란에서 제발 MBN도 90% 되면 좋겠는데 아니 90% 시청률이라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대장금이나 이영애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이 그만큼 인기를 얻었다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꼭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란에서도 지진 났을 때 이란 대사관에 가서 우리나라 돈 5천원 몇백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동남아 같은데 아니면 이런 대장금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꼭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아니면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 본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들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본인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있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영희 씨가 지금 활동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곧 내년부터 활동을 하시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계속 저렇게 사람들의 말 속에 또는 이런 여론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결국 저런 선행들 보이지 않지만 본인을 사랑했던 팬들에 대한 사회적 기여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영애 씨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연예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다하는 연예인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영애 씨가 이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쌍둥이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쌍둥이가 요즘에 지금 많은 여성들이 쌍둥이 낳는 게 로망인 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에 낳자. 아이 2명 낳는 게 힘드니까 한 번에 낳아서 키우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에 또 노산이 많다 보니까 결혼 늦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더 많아지기 전에 한 번에 2명을 낳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쌍둥이가 로망인 분들이 많지만 막상 키워보니까 이영애 씨가 이게 애가 둘인데 한 명에 비해서 2배 더 힘든 게 아니더라. 6배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럴 수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을 해봐도 얼마든지 그런데 그래서 이영애 씨가 남들은 이영애 씨를 굉장히 우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애 둘을 키우니까 일반적인 엄마랑 똑같더라. 그런 얘기하고 길 가다가도 쌍둥이 엄마를 만나면 괜히 말을 한 번 더 붙이게 되고 쌍둥이 엄마라는 그 동병상련 때문에 금방 친해질 정도로 그렇게 이영애 씨가 굉장히 지금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육아 관련해서 이영애 씨가 책을 쓰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연에서 뛰놀게 해주기 위해서 양평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아이를 뭔가 좀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끔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엄마가 된다는 얘기죠. 이시영 씨 한번 좀 얘기를 볼까요? 성 변호사님, 이시영 씨가 이제 임신 9개월인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내장산을 9개월 만삭의 몸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임산부들에게 의사들이 적절한 운동을 권하기는 합니다. 네.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나중에 출산을 하면서도 좀 더 고통을 덜 받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임신 9개월이라고 한다면 지금 배가 남산만큼 나와서 만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보게 되면 D라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는 저런 정도로 지금 검은색 옷을 입어서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 좀 더 얇은 옷을 입는 걸 보면은 완전한 그런 D라인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무거워서 한두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든 게 대부분의 임산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봉우리를 완전 정상까지 다 올라가서 산의 기운을 듬뿍 받아 화이팅 이런 정도로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시영 씨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엄청난 그런 복싱 선수로서의 엄청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만삭일 때도 움직이라는 거는 워낙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라고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너무 안 움직이면은 아이가 태아가 너무 커져서 그런 얘기도 이게 있죠. 예. 출산하기가 좀 힘드니까 적절히 좀 운동해서 뭐 하라는 뜻도 있는데 저 이시영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임신을 안 했는데도 뛰기가 어려운데 저 임신 6개월 때 마라톤을 해서 그랬죠. 1km를 6분 29초에 저렇게 6개월에 뛴다는 게 저게 쉬운 일이겠어요? 또 임신 초기에는 또 대역 없이 또 와이어 장면, 줄 타는 장면까지 액션을 촬영하고 만삭에서는 또 헬스에서 또 뛰고 저 아까 저 내장산 올라간 것도 대충 뭐 매표소에서 찍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상에서 거의 정상에서 밑에 봉우리가 보일 정도니까 대단한 하여튼 좀 파이팅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뭐 내년 초에 좋은 아주 멋진 저 귀공자나 귀한 딸이 좀 출산해서 다시 같이 활발하게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여기 설애봉이라고 사진이 찍혀 있네요. 당일로 갔다 왔답니다. 당일로.